오늘 제가 한 2,500만 원 정도 가치의 정보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구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큰 그림에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디테일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해하고 상대방은 화가 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체 환도를 꼭 확인하시고 늘려놓으셔야 돼요. 없을 것 같죠? 사람 일이라는 게 희한한 게 어떤 큰 일에 대해선 그냥 잘 해결돼서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되게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하고 계약이 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잔금을 5억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큰 돈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네 하면은 당황하고 상대방은 화납니다. 빨리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마치고 이삿짐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체한도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꼭 그러셔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은행 창구로 얼른 달려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팁, 우리가 이런 잔금은 반드시 오후 1시 전에 다 마무리 짓자. 왜 1시 전이라고 말씀드리면 매수잖아요. 첫 번째, 혹시나 이체 한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매도용 인감도장을 이삿짐에 넣고 이삿짐은 절로 갑니다. 인감도장을. 근데 인감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매도인은.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가서 도장 하나 새로 파서 인감도장을 바꾸겠다고 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상하죠? 없을 것 같죠? 진짜 도장은 있는 사례인가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매수인의 법무대리인 분께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서류 딱 내야 돼요. 근데 이 잔금을 한 4시, 5시에 치렀다. 등기소가 멀리 있다. 그날 접수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제가 생각마저 끔찍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 가급적 1시, 정말 늦어도 2시 전까지는 잔금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팁 알려주셨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한숨부터 한번 쉬고 보통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런 마인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파는 것 자신을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자신을 어떤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정확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설정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물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내 집이 최고예요. 나 우리 집에는 뭐 또 해놨고 이렇게도 보이고 상가도 가깝고 그래서 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고가에 맞추시면 안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매수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정확히 설정하고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시세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알아야겠죠? 시세나 분위기는 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한 몇 분 정도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정확한 가격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몇 분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분한테만 내 모든 걸 맡길 경우에 정보의 제한 으로 올바른 판단을 좀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 분위기는 뉴스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내가 팔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막 급등기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거래됐던 가격보다 좀 더 싸게 내놔야지 그나마 팔리겠죠. 부사님의 의견이 조금씩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번에는 내가 집을 살 때 좋은 물건을 잘 사거나 내지는 내고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한 2,500만 원 정도 가치의 정보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요즘 AI가 발달하고 프롭테크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일어나는 집값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집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단지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께 잘 접촉을 하고 만나서 수시로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얻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든 집들이 다 내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도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깊게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협상에서는 이제 불리한 쪽이 있고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폭등장에선 6억짜리 집 5억 5천에 절대 못 깎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전체적인 분위기 6억짜리 집 5억 5천에 깎을 확률이 커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광고 플랫폼에서 바로 이 문구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잔금 조건. 기한이거든요. 기한. 몇 월 며칠까지 잔금 조건. 이런 기한이 붙어 있다면 확실히 가격을 깎을 여지가 커집니다. 이걸 왜 이럴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매도인은 그날까지는 집을 팔고 싶어 한다. 또는 더 나아가서 그날까지는 집을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기한이 정해진 때는 뭐 보통은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른 데 집을 먼저 샀기 때문에 이사 갈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꼭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 기한이 써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고 네. 대신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겠죠. 네. 집을 보고 알아보실 때 중개사분께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 집은 여기 왜 팔려고 하는 거죠? 이사 갈 집이 정해졌나요? 이사 갈 날짜가 정해졌나요? 요걸 한번 물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도자의 입주 기간이 정해지면 내고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가보면 이사 일정 협의 언제 이사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근데 거기서도 네.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사 협의는 말 그대로 아. 아직 안 정해졌다. 아. 근데 거기에 뭐 1월 31일까지 딱 진짜 정확히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100%. 아, 저분은 미리 샀구나 또는 뭐 분양받았거나. 공인중개사분께 한번 더 정확히 해서 지금 1월 31일까지 조건이 왜 붙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이 협상의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기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집주인분께서 조건을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일러 고장 났는데, 네, 안 고쳐준다. 아, 인수 조건. 네, 인수 조건. 네. 네, 이런 하자 인수 조건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협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뭐 누수가 된다거나 네. 뭐 곰팡이가 심하거나. 맞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계약금 일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이때도 한 번 더 깎을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깎냐면 바로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 넣겠다. 그러면 중개사분은 아 이제 계약이 목전에 왔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서 바로 협상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못 깎더라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1,000만 원 깎아주면 이 집 계약할게. 5억짜리 집인데 1억을 깎아달라. 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5천, 3천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전달되거나 아니면 커트 당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네, 있는 그대로 다시 피드백 받고 대신 그 사이에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조율하고 예를 들어 지금 베니아님께서 저한테 2,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겠죠. 와, 저 집주인이 그때 1,000만 원 깎을 때도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더 이상 안 깎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베니아님이 2,000만 원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 넣겠다고 확실한 확언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잘 얘기를 해보자. 네, 이런 마인드로 일단은 집주인분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집주인분께서도 그러면 뭐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그래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깎아줄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말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정해진 건 없고 네. 일단은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편이네요. 그럼요. 네. 가끔 보면은 저는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저는 매수자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안 될까 하면은 아예 중개사님이 커트라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럼 있죠. 이런 경우는 매도자분 편인가?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시장의 분위기나 중개사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 매도인이 아, 나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예를 들어 뭐 한 며칠 전에 사람이 와서 5억에 내놓은 집을 4억 8천에 깎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저한테는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절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사례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전월세 낀 물건은 내고가 더 되는 편일까요? 집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월세 낀 집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매수인 입장에서 좋으니 매도인이 더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왜 실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좀 더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실거주 진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전세를 줄 수도 네네.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할 수 있는 집이 보통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렇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더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으니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A타입이 제일 인기가 좋고 또 보통은 RR이라고 부르는 네. 로열동, 로열층이 있는데
로얄층도 7억을 부르는 집도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그 단지 안에서 제일 타입도 조금 희귀한 타입이고 또 동도 좀 멀리 있는 동인데도 7억 5천에 부르고 7억 5천에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또 원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진짜 모릅니다. 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